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 기업 행정 전문 행정사로서 알찬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례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사고 발생가 발생했는데 수천만 원의 소급보험료로 부과되었다며 문의한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는 소급보험료가 가장 많이 부과 처분된 원인을 확인하여 행정심판과 경정청구를 함께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터집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직원이 다쳤는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추징보험료를 보면 더 놀라죠. 3천, 4천만 원대 보험료, 폭탄이 한 번에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례들을 보면 행정심판 청구와 경정청구만 제대로 활용해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고가 왜 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치료비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공단은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과거 미가입 기간 전체를 추징, 근로자 수임금업종 위험 등급을 가장 불리한 기준으로 산정,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음. 이렇게 계산되면 금액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됩니다. 저도 중소기업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속담처럼 잘 전략을 구상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집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공단이 처음 산정한 금액은 확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례 대부분이 행정심판 청구, 경정청구, 이 두 절차를 통해 금액이 크게 줄었어요. 왜냐면 공단의 최초 산정에는 생각보다 오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수 과다 산정 및 인건비 잘못 산정 등, 실제 근무일수와 다른 계산, 업종 위험 등급 잘못 적용, 일용직 가족 종사자 포함, 이런 부분을 바로잡으면 추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실제로 적용해본 핵심 전략 3가지. 1. 근로자 수근무 기간을 사실 기준으로 재정리. 공단은 보통 가장 불리한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근로자, 가족 종사자, 일용직, 이 섞여 있어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했을 때 추징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종 위험 등급 재검토.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무 업무 위주인데 공단에서는 현장 업무로 분류해 높은 등급을 적용하는 경우, 이걸 바로잡으면 추징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부분만 수정해도 수백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고 경위 근로계약 급여 자료를 논리적으로 재구성. 행정심판 청구나 경정 청구는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상 느낀 포인트는 3가지예요.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 근거 중심으로 공단이 보는 기준에 맞춰 정리. 이렇게 정리하면 공단에서도 훨씬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vs 경정 청구,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청구라는 불복을 거쳐 경정 청구라는 이 순서로 진행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로 경정 청구가 유리한 경우, 심사 청구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들을 보면 두 절차를 모두 활용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아무튼 케이스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는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수천만 원 보험료 폭탄을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그에 맞는 전술 및 전략을 세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오늘 글이 좋았다면 좋아요,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